은행에 돈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은행에 1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은행이 받은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B에게 대출해줬습니다. B는 대출받은 50만 원으로 C사의 자동차를 샀고 C사는 50만 원을 예금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A의 통장에는 그대로 100만 원이 찍혀있고 B에게 빌려준 50만 원, 그리고 C사가 예금한 50만 원까지 돈의 총량은 200만 원입니다. 2배로 복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은 돈 복사를 합니다. 대신 이런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A가 찾아와 남은 50만 원만 찾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0만 원을 전부인 줄 알면 은행은 파산할 것입니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 준비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예금했다면 10%인 10만 원은 준비금으로 예치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돈 복사뿐 아니라 진짜 돈 복사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는 발권은행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통화량 증가에 의한 피해자는 상품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소득 상승이 늦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복사된 돈을 가장 늦게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복사된 돈을 최초로 확보하는 사람들만이 무엇이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합니다.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가는 내려갈 일은 없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성실한 저축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실질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화폐 공급 과잉 현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하위 계층의 지속적인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물 화폐라 불리는 금은 연 1에서 2%의 증가량밖에 안 되며 심지어 23년에는 0.5%의 증가량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발권은행이 만들어내는 돈의 생산량은 월등히 높습니다. 보통 통화량 증가로 인한 부의 분배는 불공정한 분배입니다. 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은 사회적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원래 자산을 꽤 보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미 보유했던 자산을 통해 점점 더 부를 쌓고, 이를 담보로 더 많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합니다. 이렇게 무에서 창조된 돈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어 10여 년 정도 모아서 매입할 수 있었던 아파트는 이젠 20년을 모아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의 총량이 늘어날수록 현금 가치는 추락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오르는 것은 단순히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인 부가세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물가 인상이 되면 임금도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가만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인 경우가 현실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대사회는 맞벌이를 하지 않고선 버틸 수가 없어졌습니다. 외벌이로 자녀를 키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결과로 생후 24개월 된 아기도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어렵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80% 이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살림이 팍팍해짐에 따라 국가의 기본소득제도와 같은 보조금 제도를 외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국가의 개입에 적극적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사한 돈으로 복지를 남발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고 우리는 더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무슨 돈으로 주겠습니까? 세금을 올려서 줄까요? 그럼 그 정책을 발의한 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요. 손해보는 짓은 안 할 테고 결국 통화량을 증가시켜 돈을 나눠주게 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국민연금도 이와 비슷한 돈놀이 폰지 사기입니다. 우리는 일정 퍼센트를 국민연금에 납입하며 언젠가는 돌려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실제는 국가에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내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꾸 미래에 연금이 고갈될 거란 뉴스가 나오는 것은 미래에 보관된 금액이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 아니라 수급인에게 내줄 사람이 없어질 거란 예측입니다. 즉 연금 보관고에 뱅크런이 발생할 거란 얘기입니다. 저축 증대를 통해 새로운 자본재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자본재가 다시 재화의 생산 증대와 질적으로 더 높은 재화를 생산했던 좋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청사진은 없습니다. 은행은 계속해서 돈 복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돈 복사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양적 긴축은 빚 위에서 달려가는 대부분의 채무자를 걸고 넘어져 국가 파산에 이를 수 있기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VSS으로 계층 간 이동이 단절되고 고착화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 소비를 최소화하고 화폐 가치 하락에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